저는 한국 이름은 안명호라고 하고 그러니까 시리얼 엔터프로너입니다. 그동안 한 20년 동안 IT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했고 이제 그동안 경험했던 분야는 뭐 클라우드, 뭐 빅데이터, 머신러닝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경험을 해왔고요. 그동안 뭐 한 몇 권의 좀 책을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나 아니면 머신러닝 관련된 논문을 좀 쓰기도 하고 컨퍼런스라든가 아니 이벤트에서 좀 활발하게 발표를 하는 그런 편입니다. 블록체인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알고리즘ik 트레이딩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ik 트레이딩은 트레이딩 모델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식이라든가 주식 같은 그런 금융거래 상품을 거래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하다가 어느 날 신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그 놀라운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그 수익률이 워낙 놀라워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도대체 이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길래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많은 거래를 하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소비를 해서 관련된 책, 논문들을 읽고 나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트레이딩, 어떤 스페큘레이션을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확신을 점점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트레이딩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관련된 뭔가를 기술을 개발을 하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세상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든체인은 뭐 기술 쪽에 경험을 가진 그런 멤버들과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쪽에 좋은 경험을 가진 그런 멤버들이 모인 그런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팀 멤버들의 전체적인 특징은 좀 전반적으로 나이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같은 경우 평균 한 20년 정도의 개발 경력을 갖고 있고 또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는 이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그다음 파이낸스 쪽에 경험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합류를 해서 일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든체인의 가장 큰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엔터프라이즈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그 다음에 검증된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 타겟 자체가 퍼미션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유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이나 아니면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런 기능보다 안정되고 그 다음 자사의 비즈니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워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된 기술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엔터프라이즈 유저한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든체인 팀은 사실 핵심 멤버들 외에 뭐 앰베서더라고 하는 분들, 그 다음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는 분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앰베서더는 저희 프로젝트에 공감을 하고 저희 비전을 같이 실현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럽, 그 다음에 중국, 뭐 싱가포르 이런 각국의 저희 앰버서더 분들이 계시고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저희 이든체인을 활용해서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한 혹은 이제 유즈 케이스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실 그런 분들을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각 대륙에 걸쳐서 여러분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든체인은 이제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레이어는 디스트리뷰티드 레저라고 하는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트리뷰티드 레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블록체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데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데이터베이스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레이어는 이제 밸리데이션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든체인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이 밸리데이션 레이어입니다. 어떤 외부에서 온 트랜잭션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익스큐션을 하고 혹은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그런 핵심적인 모든 기능이 이 밸리데이션 레이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브릿지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브릿지 레이어는 이제 온체인과 오프체인 사이의 인터오퍼러빌리티, 즉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액션이 필요할 때 그때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에는 이제 이 오러클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기술 하에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면은 해커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이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DN은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토큰이고요. 크게 이제 5가지의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주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든 코인을 이용을 해서 트랜잭션 피를 지불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외부에서 트랜잭션 처리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그걸 처리하는 대가로 이제 소정 규모의 트랜잭션 피를 이든 코인으로 내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유즈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가 B2B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반 개인이라기보다는 기관이나 단체 혹은 회사가 됩니다. 그 회사에서 저 이든체인 플랫폼 기반의 뭔가 서비스를 하원할 때 그 디파짓이라는 개념으로 일정 금액의 이든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든 코인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빠진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헬로 이든이라고 하는 ICO 플랫폼을 런칭을 하는데, 그 ICO 플랫폼에서 펀드레이징을 할 때 일정 규모를 이든 코인을 사용을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리더 엘렉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블록을 새로 생성을 할 때 그 생성할 권한을 갖는 리더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최대한 공평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방법으로 리더를 선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POET 같은 경우에는 그 리더 선정하는 것이 로터리 베이스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네트워크에 다수의 노드들이 있을 때 그 노드 중에 누가 과연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즉 블록을 새로 생성할 권한을 갖게 되느냐를 각 노드에서 랜덤 함수를 발생시키고 그 함수로부터 나온 가장 작은 숫자를 가진 노드를 이제 리더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제비 뽑기 하는 거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리더를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의 특징은 POW하고 다르게 굉장히 적은 컴퓨팅 파워로 다수의 노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 되고요. 그리고 이 나카모토 컨센서스 스타일의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카모토 스타일은 어떤 일정한 룰에 의해서 리더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룰을 이미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키고 여러 노드에 확산을 시켜서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이제 가능하죠. 뭐냐면 그 필요한 데이터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각 주어진 노드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룰에 따라서 누가 리더가 되는 것인지를 이제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에 반면에 이제 BFT 계열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팅 기반 시스템이고, 이 보팅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은 노드일 때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그 노드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든 체인은 스케일러빌리티를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나카모토 스타일의, 즉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은 질문인데, 현 시점에서는 이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아직 좀 미성숙된 상태이고 적용된 사례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서로 경쟁을 해서 내 기술이 좋다, 당신 기술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좋은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좋은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서 서로 블록체인의 기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경쟁자를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좀 덧붙인다면은 저희가 이제 퍼미션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 퍼미션드 블록체인은 아직까지 수가 많지 않아서 굳이 꼽으라고 하면 이제 니오나 램 같은 프로젝트들이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테스트넷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것이 가장 큰 마일스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넷을 런칭한다는 것은 아키텍처적으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되고 이제 필요한 기능들이 제대로 동작을 해야만 테스트넷을 런칭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개발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대로 빠르면은 Q3 아니면 이제 Q4에 테스트넷을 런칭한다는 것이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큰 마일스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는 실제 유즈 케이스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실제 적용을 해서 쓰는 데가 없다라고 하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두 군데의 실제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든 체인의 기술도 검증을 하고 실제 비즈니스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저희 올해 가장 큰 마일스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질문을 받고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역시 개발이 가장 큰 챌린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를 개발하면서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가장 이제 염려가 되는 건 아키텍처적인 문제, 즉 프로그램 구조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동안 했던 노력을 전부 다 포기를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좋은 성능, 그 다음에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 아키텍처 체인지가 필수 불가결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 이제 늘 시간에 쫓기고 그 다음에 보다 많은 인원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좋은 사람들 많이 채용을 하고 열심히 해서 기술 개발을 완료하는 게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뭐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